12강 활동지를 보면서 듣기와 말하기 과정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여러분은 교과서와 12강 활동지를 준비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필요한 내용은 메모하기 바랍니다. 1번 듣기와 말하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듣기와 말하기는 듣는 이와 말하는 이가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협력적으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이와 말하는 이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협력하지 않으면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습니다. 듣기와 말하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듣는 이는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고, 말하는 일은 듣는 일을 고려하여서 계획을 세워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하기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점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하는 이의 말하는 상황과 듣는 이의 지식 수준, 감정, 태도 등을 점검하면서 말할 내용을 준비해야 하고, 두 번째로 말할 내용을 상대방에게 인상 깊게 전달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듣는 이의 반응을 살피며 말하기 과정을 점검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계획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 4번째,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우리 사회의 말 문화를 지키고 존중하려는 태도가 필요한데요. 여기에서 말 문화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보면, 말 문화가 뭐냐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일방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키려는 태도를 말하겠습니다. 소개 대상과 내용을 선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소개 대상은 자신의 경험이나 독서, 조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된 대상이나 의미 있는 내용을 선정하면 되는데요. 이때 듣는 이와 공통의 관심사가 될 만한 내용을 선정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듣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 즉 듣는 이의 지식 수준, 감정, 태도, 흥미 등을 고려해서 내용을 선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소개할 내용을 조직할 때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소개할 대상에 대해서 과장되거나 거짓된 정보를 전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상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되고, 두 번째, 보조자료는 소개하는 내용과 연관이 있는 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라디오로 일기예보를 듣는 경우와 텔레비전으로 일기예보를 시청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텔레비전으로 일기예보를 시청하는 것이 라디오를 듣는 것보다 내용을 이해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비옷을 입고 나와서 내일의 날씨를 예보하는 아나운서의 모습에서 내일 비가 올 것이라는 정보가 확실하게 기억되기도 하고 일기도를 통해서 자기 고장의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추측해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보조자료를 사용하면 듣는 이에게 구체적인 인상을 심어주어서 듣는 이가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복잡한 내용을 간단하게 제시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보조 자료를 활용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또 듣는 이에게 흥미도 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듣는 이의 흥미를 유발하는 비언어적 그리고 반언어적 표현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반언어와 비언어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언어적 표현은 말 그대로 반 정도 성격의 언어를 말하는데요. 억양, 어조, 장단 등을 말합니다. 비언어적 표현은 비언어가 아닌 표현입니다. 표정, 몸짓, 손짓, 옷차림 등을 말하는데요. 아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향해서 인상을 쓰는 것과 웃는 것은 다른 의미를 전달하겠죠. 마찬가지로 몸짓, 손짓도 어떤 제스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손을 앞으로 까딱 하면 오라는 뜻이고 바깥으로 휘저으면 가라는 뜻이죠. 또 머리를 극적이는 몸짓은 난처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듣는 이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비언어적, 반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교과서를 보면서 지훈이가 소개 대상과 내용을 선정하는 과정과 소개할 내용을 조직하면서 말하기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 6번 소개하기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물을 소개할 때에는 소개할 대상의 장점이나 특징을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여서 표현을 하고 소개할 대상의 특성을 인상적인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듣는 이의 관심을 유도하고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조자료의 활용도 필요합니다. 활동지 7번은 지윤이의 말하기를 듣고 지윤이가 사용한 표현 방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처음 부분에서 지윤이가 장기려 박사를 소개할 때 친구들이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 방법은 직접 보여주기입니다. 자신이 읽은 책을 보여주면서 친구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죠. 중간 부분에서는 장기려 박사의 굳은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장기려 박사가 남긴 말을 큰 소리로 말하는 등
반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려 박사의 별명을 새롭게 만들어서 제시하는 등 인상적인 표현을 첨가하고 있죠. 끝부분에서 지훈이가 깨달은 점을 말할 때에는 진지한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장기려 박사가 직접 쓴 좌우명을 보조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리키면서 친구들에게 소리내어서 읽어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훈이가 사용하려고 하는 표현 방법은 어떤 효과가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 부분에서 책을 보여주면서 말을 하면 듣는 이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습니다.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고요. 적절한 표정을 짓거나 목소리의 크기를 조절하여서 말을 하는 등 반언어적과 비언어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듣는 이가 소개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듣는 이의 관심을 유도하고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좌우명을 가리키면서 친구들에게 소리내어 읽게 하는 부분에서는 지훈이가 보조 자료를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보조 자료 활용은 대상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듣는 이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